안녕하세요. 11개선사 54회 크루즈를 경험한 네이버 크루즈 인플루언서 크루즈 기자 헨리입니다. 지난 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출발하여 쿠사다시, 그리스 미코노스, 로도스를 이렇게 향했던 NCL 비바오는 이제 대망의 그리스 산토리니를 방문합니다. 한국인들에게 동부지중해 크루즈는 산토리니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죽기 전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섬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부지중해 크루즈 여행의 매력은 산토리니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 여타 다른 섬들도 모두 각기 다른 매력이 있으니 함께 둘러보실 수 있는 크루즈 여정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이제는 산토리니를 기항하는 크루즈 선박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심각한 오버투리즘 때문에 2025년 5월 산토리니 의회 의장이 하루 크루즈 방문객 수를 8,000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산토리니에서의 여행은 한결 여유로워졌지만 그만큼 크루즈 선택폭이 줄어들어서 결국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토리니는 인구 약 2,000명의 울릉도보다 조금 큰 면적입니다. 초승달 모양의 본섬은 왼쪽이 석회암 높은 지형이며 오른쪽이 비교적 평지입니다. 흔히들 방문하는 이아, 휘라 마을은 모두 섬 왼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2025년 5월에는 산토리니에 지진이 발생하여 기항을 취소한다는 선정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30분 후 예정대로 산토리니 여행을 진행합니다라는 선정의 안내 방송에 다행히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산토리니는 크루즈 선석이 없어 크루즈 선박은 모두 섬 왼편에 텐도로 접원합니다. 항공으로 오면 이 장관을 보지 못하기에 페리나 크루즈로 다시 와야 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크루즈에 탑승하신 분들은 모두 멋진 암벽 광경을 만끽하실 수 있죠. 일단 위 사진처럼 같은 크루즈를 타고 오셔도 선사 기항지 상품을 예약하신 분들과 개별 여행객분들의 텐더보트 접안 항구가 다릅니다. 개별 여행객분들은 아래 사진과 같이 섬 왼편 중간에 있는 케이블카 탑승장 주변 항구에 내려줍니다. 선사 기항지 상품을 예약하신 분들은 위 지도처럼 섬 남쪽의 항구에 내려서 예약하신 상품의 번호에 맞는 버스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지 가이드와 인사를 나누며 케이블카가 아닌 꼬부랑이 길을 굽이굽이 올라 섬 상단에 오르게 됩니다. 첫 방문지로는 산토리니 섬 와인 테이스팅 베뉴입니다. 산토리니 섬은 유럽에서도 와인 특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토리니에서만 자라는 포도 품종으로 아주 단맛을 내는 디저트 와인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곳에서는 산토리니산 여러 종류의 와인들과 다과를 가볍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바라보는 산토리니 전경이 아주 끝내줍니다. 다음은 이아 마을로 향합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산토리니 의회 의장이 왜 크루즈 방문객을 하루 8,000명으로 제한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한 줄씩 왕복으로 다니는 저 골목길에 몇천 명 혹은 몇만 명이 넘게 몰리니 덥기도 덥고 여행하기도 참 힘듭니다. 근데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참 아름답습니다. 이아 마을과 휘라 마을 모두 주변으로 수많은 기념품점 및 소박한 상가들이 이어져 있는데 이아 마을 쪽이 조금 찐 로컬 느낌입니다. 휘라 마을은 규모도 큰데다 뭔가 자본주의 향기가 물씬 풍긴달까요? 산토리니 오신 기념으로 본인의 취향에 따라 사보시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곳에서의 사진은 필수입니다. 3돔 뷰포인트라는 이곳은 이아 마을 3곳의 블루돔을 전망할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의 사진은 이제 산토리니 여행의 필수처럼 알려져서 골목길부터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이아 마을에서 2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을 가지고 이제 섬 중심 휘라 마을로 향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하신 기항지 상품에 휘라 마을이 없다고 해도 걱정 마십시오. 이 섬의 모든 선사 기항지 상품은 결국 휘라 마을까지 데려다주고 하산하는 편도 케이블카 티켓도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투어를 시작하셨다면 휘라 마을에서 점심 혹은 저녁 식사를 하실 때가 되기 마련입니다. 식당은 이아 마을보다 휘라 마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워낙 유명 여행지기에 가격은 조금 높지만 대체적으로 맛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휘라 마을은 무엇보다 석양이 질 때 정말 예쁩니다. 산토리니 하면 떠오르는 모습도 바로 이 휘라 마을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석양이 질 때 이곳에는 정말로 많은 인파가 몰리니 기양 시간만 충분하다면 이곳에서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시면서 감상하셔도 좋습니다. 산토리니 의회 의장의 조치 때문인지 예전에 하산 케이블카 탑승을 위해 2시간 기본줄을 섰던 것이 이제는 30분 정도로 줄었네요. 개별 여행객분들이시라면 텐더보트 항구부터 피라마을 케이블카 편도가 성인 10유로입니다. 단체 할인이 없으며 예약도 불가하니 현지에서 그때그때 구매하셔야 합니다. 젊으시고 체력이 되시는 분들 중 돈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케이블카 옆에 길로 걸어가실 수가 있는데 경사가 무척 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토리니는 해가 다 지고 크루즈에서 바라보는 선박도 마치 하늘에 떠있는 별자리처럼 참 예쁩니다. 계절과 일몰 시간을 참조하셔서 산토리니의 아름답고 다양한 모습 많이 만나보시고 사진에 담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루의 해상일 후 이집트를 방문합니다. 피라미드는 한국분들에게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역시 버킷리스트입니다. 또한 이집트는 나일강 문화의 성대한 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으로 현재도 전 세계 여행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엔실사의 비바오 일정은 이집트 알렉산드라에서 1박 2일의 오버나이트 여정이었는데 2026년에는 정기적으로 이집트를 방문하는 크루즈 선박은 없습니다. 2027년은 유일하게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사의 랩소디 호만이 정규 노선을 운영합니다. 저는 이것이 첫 이집트 방문이었습니다. 놀이동산을 방문하는 어린아이처럼 밤잠을 설치는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많은 크루즈 선박들이 이집트를 방문하지 않는지, 왜 많은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올리고 싶을 때 인도와 이집트를 가는지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크루즈 선박이 접안한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카이로 시내까지는 편도 3시간, 왕복 6시간입니다.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카이로 여행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또한 무질서와 무법 천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무단 횡단은 기본이고 현지 경찰이 가는 곳마다 뒷돈을 요구합니다. 오죽하면 현지 한국인 가이드가 이집트는 진정한 후진국이라 성토를 할 정도이죠. 어찌됐든 여행은 계속됩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출발한 우리 일행은 오전 11시 30분경 카이로 올드타운 콥트 지구에 위치한 성 세르기우스와 바쿠스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가 이집트 피난 시절 실제 이곳에 머물며 은신한 곳으로 마태복음 2장의 구체적인 장소로 언급되는 곳입니다. 이슬람 본거지인 이집트에서 카톨릭과 기독교의 성지가 그래도 온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면서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가 실제로 머무셨다는 지하의 차가운 온기는 아직도 싸늘하기만 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분의 이집트 피난 지도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예루살렘부터 저 먼 거리를 단 3-4일 동안 피난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대망의 피라미드를 보러 떠납니다. 이집트 속담 중에 피라미드도 식후경이라지만 일석이조입니다. 바로 피라미드를 바라보며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자지구 안의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이집트 음식은 유럽 음식과 크게 다를 건 없었지만 물가가 아무래도 싸다 보니 가격에 비해 풍족한 구성이 특징입니다. 피라미드를 눈앞에서 목도합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좀 허망했달까요? 규모는 컸고 내부도 들어가 볼 수는 있었지만 이게 아름답고 사람을 압도하는 미적 완성도의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 약간 높은 돌무더기의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지중해 여행의 피크 시즌인 4월부터 10월까지 왜 크루즈 선박들의 이집트 기항이 적은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집트 여행의 최적기는 한국의 겨울 시즌입니다. 동부지중해 성수기에 이집트는 한낮 온도가 40도 50도를 치솟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한여름 체감 온도를 100도 찍은 날도 있다고 하네요. 심리학자분들이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은 스핑크스까지 관람을 마친 후 피라미드가 보이는 메리어트 호텔 커피숍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피라미드를 관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한 볼거리는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말 또한 직접 피라미드를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겠죠. 직접 가서 보니 별로라는 말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게 피라미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시 3시간을 달려 알렉산드리아의 비바오에 도착합니다. 다음 날은 온전히 알렉산드리아를 여행하는 일정. 알렉산드리아 국립박물관을 방문해서 이집트 고대 유적들도 보고 서기 2907년 로마 시대에 세워진 폼페이의 기둥도 보고 서기 42년에 건립된 성 마르코의 유해가 안치된 성 마르코 대성당도 가보고 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느낌은 뭘까요? 알렉산드리아는 크게 볼 것이 없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버나이트 일정이기에 차라리 카이로 현지 호텔에서 하루를 묵고 1박 2일 온전히 카이로 시내를 여행할 수 있는 일정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이집트를 와본 게 또 어딘가요? 만족도가 아닌 경험 그 자체를 여행의 목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의 해상이로 그리스 피레우스 항에서 하산하여 아테네 여행에 나섭니다. 산 정상에 위치한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1호로 기원전 432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현재 보건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예전 모습과 최대한 가깝게 완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근에 위치한 아크로폴리스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나나 무스쿠리, 야니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열린 장소입니다. 아테네도 5월이 되면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하산을 완료하신 후 낮 시간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 등지에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아테네 시내는 파르테논 신전 이외에는 그리 큰 임팩트는 없는 편입니다. 다만 아테네에서 사가실 것을 찾고 계신다면 품질 좋고 저렴한 올리브유와 함께 메스틱 오일 치약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전세계 별의별 치약을 다 써봤지만 그리스의 메스틱 오일 치약만큼 입안이 깔끔해지고 잇몸이 살아나는 치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소량 수입되고 있는데 그리스 현지에서는 하나당 10유로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니 선물하기에도 좋고 잇몸 최고의 명약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8박 9일 크루즈 일정을 포함한 10박 11일간의 동부지중해 그리고 이집트 크루즈 여행기를 마칩니다. 미래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크루즈 기자 헨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